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directional derivative라고 하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local mean maximum을 판정하는 그러한 테스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값을 가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영어로는 취한다, attain 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요. 먼저 one dimensional, 이제 single variable 펑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우리가 1변수 함수에서는 최소값을 가지는지 어떻게 판정했냐면 크리티컬 포인트 C에 대해서 이제 F2' 연속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C 주변에서 near C F''이 0보다 큰, 그러니까 concave, 오목하다는 뜻인데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한 concave upward 일 때 이제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F'C는 (0이다) 네,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의 정의고, 이제 그랬을 때 그 값 로컬 익스트림 밸류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값 중에서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F2'의 부호로 살펴봤듯이 F2' sin 이 변수에서도 멀티 베리어블 펑션에서도 이제 판별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변수에서는 F''이 이제 세 종류가 있죠. 정확히는 네 종류가 있는데 FYX, FYY 이 네 종류를 다 담고 있는 이러한 디터미넌트를 생각해주고요. 이제 얘의 부호로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티컬 포인트 주변에서의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주변에서의 continuity, second partial derivative of f의 continuity가 요구가 되어지고요. A, B 기준으로 아주 작은 디스크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저도 몰라서 물어보니 테일러 익스펜션을 했을 때 H의 차수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dx 같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얘의 3승항 혹은 그보다 higher order term이 0으로 가길 바라면 f 더블 프라임의 continuity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ontinuous 해야 f x백의 fa가 t2 x 이렇게 2차 테일러식으로 세컨드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 꼴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평균값 정리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x-a a의 제곱 이제 이게 200분의 1 f 더블 프라임 c가 되는 c가 a와 x 사이에 존재할 조건이 f 더블 프라임의 연속 조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second partial derivative의 continuity를 짧게 c 스퀘어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이 리니어 텀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점이 텐전트 플레인이 xy 플레인에 평행한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델 f가 영벡터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죠? 공간이 없는데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가 0인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없는 것과 다름없고, 이 하이어 오더 텀이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부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이 H라는 매트릭스의 랑 관련이 있을 거고, 이걸 이제 영어로 2차 형식이라 해서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fx가 fa보다 이건 이제 벡터고요. 늘 작아야지만이, 이 근처에서 늘 작아야지만이 f of a가 이제 최대값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for every x circle with radius epsilon centered at a, 그러니까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입실론인 이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부호가 일관되길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h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저희가 두 가지 관점, 이 디터미넌트의 관점과 선형대수의 관점과 제가 처음 미적분을 배울 때 생각하는 방식, h라는 매트릭스를 쓰지 않고 이식을 얻어내는 방식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fx를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상수항, 말씀드린 linear term, 이제 quadratic term, 그리고 higher order term, 에러 혹은 remainder라고 하네요. 텀이 있는데 이제 얘는 무시를 해줘도 되고, 얘는 이항을 해주고, 얘는 크리티컬 포인트이기 때문에 0이므로 이제 2차항만 보시면 되는데, 얘를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행렬과 이제 곱해질 때 이 텀이 얘랑 곱해질 텐데, 또 이 벡터 관점에서 보면 얘가 얘랑 곱해질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엘리먼트는 각 벡터의 첫 번째 요소와 곱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인덱스를 한번 적어보면 HI, HIJ, HJ 이런 식으로 얘네끼리 짝꿍이 되고 얘네끼리 짝꿍이 되는, 그렇게 시그마가 두 개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간소화시킬 수가 있고, 얘는 이제 X 트랜스포즈 AX 꼴인데, 얘를 이제 뭐 positive definite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positive definite, negative definite, 그리고 indefinite 뭐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구분짓는 요소가 뭐냐, 디터미넌트 A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디터미넌트는 성질에 의해서 람다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까닭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 이제 아이겐밸류를 계산할 때 이 방정식을 풀게 되고,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이 람다 항의 상수항은 람다가 들어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람다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람다에 0을 대입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저 식이 나오는 건데, 근계관.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람다 i가 이제 부호가 같다는 거고, same sign, lambda i's are
having same sign.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x transpose ax를 계산할 때 a v1은 람다 v1, a v2는 람다 v2, 람다 1, 람다 2 v2 이러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b1, v2로 이루어진 얘를 하나의 p라는 매트릭스로 쓸 건데 얘를 계산할 때 x를 p라는 v1과 v2를 베이시스로 하는 그 공간에서 이제 좌표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x가 c1 v1 더하기 c2 v2.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를 하나의 단위 벡터처럼 생각을 하고 이 성분 각 x 성분 y 성분을 계산을 하면 그게 c1 c2인 건데 그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vi의 썸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 py라는 linear combination이 의미하는 게 linear combination of vi가 의미하는 게 이제 얘를 하나의 단위 벡터로 생각하고 x를 represent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a도 그렇게 대각화를 할 거고, 대각화가 가능한 이유는 a p는 p 람다, 그러니까 a v1 v2가 이렇게 곱해지고 람다 1 v1 람다 2 v2가 돼서 느낌 이상하네요. v1 v2 람다 1 람다 2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S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는데 길버트 스트렝시의 표기. 근데 일단 제미나이가 P라는 매트릭스로 표현했으니 이렇게 써보면 Y 트랜스포즈 람다 Y, 그렇기 때문에 람다 1 Y1 제곱 람다 2 Y2 제곱 이 돼서 얘네들은 항상 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람다 i의 부호가 중요해지고 얘네들이 부호가 같다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작은 건데, 그거를 이제 판별하는 거는 fxx 혹은 fyy 같은 가장 구하기 쉬운 second partial derivative의 부호를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매트릭스 A에 해당되는 친구가 얘였는데
y, fx, y, yx. 얘의 부호가 0보다 크면서 람다 i의 곱이 0보다 크면서 fx가 양수면 항상 컨케이브 다운워드, 컨케이브 업워드네요. 업워드이기 때문에 미니멈을 가진다. 로컬 민을 가진다 할 수 있고, d가 0보다 큰데 이 작으면 로컬 맥시멈,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판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람다의 부호가 다른 거죠. 람다 1과 람다 2의 부호가 달라서 이 부호, 그 말인즉슨 하나를 0으로 보내고 하나를 살리면, 그러니까 부호가 두 개가 다 가능한 건데, 그걸 이제 우리는 섀도우 포인트라고 합니다. 섀도우 포인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말 안장처럼 어디서 봤을 때는 미니멈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맥시멈인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로컬 민 맥스가 아닌, 어테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다 라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방식은 DUF를 이제 두 번 미분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걸 정의하기를 이거는 DUF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인 거죠. U 방향으로의 그걸 생각한 건데, DUF 자체가 계산을 해보면 델 F 도트 U란 말이에요. 그래서 델 F 도트 U를 한 번 더 그레디언트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꼴이 되는데, 얘가 이제 어렵게 보이지만 fxa 더하기 fyb니까 fxx a 스퀘어 fxy ab fyx ab
fyy b 스퀘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말하자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한 거거든요. 전개를 한 건데, fxy랑 fyx가 어떤 정리에 의해서 같아. 네, 이름을 찾아보니 클레로 정리라고 있는 거 같네요. 클레로 정리를 쓰면은 저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를 마치 저희가 절대부등식 했을 때처럼 얘의 부호를 묻고 b 스퀘어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남는 게 말하자면 통분을 해줬을 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더하기겠네요. 이제 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얘의 부호에 따라서 directional derivative의 second derivative가 second order directional derivative가 부호가 이제 고정이 될 수가 있고 fx의 부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가 0보다 작으면 b가 1인 경우 그리고 b가 0인 경우 이거 두 개로 b가 1이고 a가 0이면 잠시만요. 얘를 어떻게 하면 부호를 두 개를 만들까? 일단 b가 0인 경우에는 fxx의 부호를 얻게 되고요. 이 괄호 안이 양수가 된다는 거죠. b가 0인지는 모르겠고 얘를 이제 0으로 만드는 ab를 찾아서 넣으면 이제 뒤에 거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되는데 얘가 코에피션트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fxx의 부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른 부호 두 개를 얻어냈죠. 방향에 따라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
부호가 달라지는 걸 보였고, 이게 이제 새들 포인트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테스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좀 어려운 조건이 숨어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싱글 베리어블 단변수와 다를 게 없다. 근본적으로 원리는 똑같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형대수랑 연관돼서 내용이 어려웠는데 질문 주시면 제가 이 영상에서 깊게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더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싱쿨러.